너무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데 예전에 그 어머니가 교육열이 넘치는 분이셔가지고 과외를 많이 했는데 수학 과외 선생님이 계셨어요. 되게 특이한 분이었는데 숙제를 해오면 시를 읽어주셨어요. 어느 날 읽어준 시가 제 귀에 쏙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너무 선연하게 그려지고 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알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 수업이 끝나고 바로 가서 그 시집을 샀죠. 사실은 그 시집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다른 시집을 샀어요. 선생님이 읽어준 시집은 이성복의 그 여름의 끝이라는 시집이었는데 문학과 지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나온 시집들이 다 테두리가 똑같이 생겼거든요. 제가 사온 시집은 기영도의 입속의 검은잎이었고 그 시를 찾으려고 그 시집을 막 계속 뒤적였죠. 똑같은 시가 나오질 않으니까 읽고 또 읽었는데 어린 마음에 그 약간 삐딱했던 고등학교 1, 2학년 그 시절에 기영도의 그 죽음에 대한 언사가 너무 근사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막 이제 그걸 따라 쓰기 시작한 거죠. 따라 쓰고 폼나게 노트 하나 마련해가지고 기영도가 써놨던 어느 푸른 노트 같은 그런 노트에다가 끼적거리다 보니까 더 잘 표현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게 나중엔 제 전부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시를 구체적으로 꿈꿨던 것 같아요. 시인은. 봄. 겨울이었다. 언 것들 흰 제 몸 그만두지 못해 보채듯 뒤척이던 바다 앞이었다. 의자를 놓고 앉아 얼어가는 손가락으로 수를 세었다. 하나, 둘, 셋. 그리 열흘새니 봄이었다. 메말랐던 자리마다 소식들 다 푸릇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제야 당신에게서 꽃이 온다는 것을 알았다. 오는 것만은 아니고 오다가 주춤되기도 하는 것이어서 나는 그것이 이상토록 좋았다. 가만할 수 없이 좋아서 의자가 삐걱대었다. 하나, 둘, 셋 하고 다시 열을 세면 꽃 지고 더운 바람이 불 것 같아 술을 새는 것도 잠시 있고 나는 그저 좋았다. 나무로 자라는 방법.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두 눈이 빨개지고 두 손이 비어 아플 정도로 아무도 아니었다. 나무가 애석한 까닭에 대해서 남자도 새도 가지도 방금 지워질 듯 떨어져 버린 잎도 할 말이 없다. 대개 그렇듯 잠시 어떤 시간이 지나간다. 남자는 나무를 심지 않았고 나무의 둥치를 만져본 적 없고 몸을 기댄 적도 없지만 남자와 나무의 속도는 같다. 그것은 당신이기도 하고 당신이 아닐 수 없기도 하다. 당신이 남자와 나무를 알지 못하더라도 그러하다. 방금 떨어진 것은 나무의 인맥이고 나무의 전생이며 지독하게 갔다가 돌아올 남자의 일상이고 무표정한 당신의 민낯. 한 남자가 있고 한 그루 나무와 당신. 아주 멀리 떨어져서 아무도 아무것도 아닐 만큼 어떤 시간이 지나가고 나도 모르고 있을 그만큼의
겨울은 겨울로 온다. 겨울은 서로 닮았다. 가운데쯤 나는 있었다. 눈이 내리다 말았고 쌓인 만큼 녹았다. 되도록 늦게 글자를 적는 사람처럼 또 눈이 내리고 떠올리고 잊고 안타까워서 나는 수첩을 덮듯 거기에 있었다.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떠는 손으로 코트를 찾은 것은 앞에 입구를 두고 찾아 헤매는 형세. 그러나 겨울밤이라면 나는 불을 끄고 곁에 누워 종알종알 모두 이루고 싶은 마음을 참을 수 없다. 우리는 그럴 건데, 그렇게 될 텐데, 자꾸 그러할 것인데, 멈추지 못하고 하찮은 것들을 바라게 된다. 아무도 없을 땐 그러다 누가 있기라도 하면 바닥이 바닥을 덮고 그 위를 손으로 쓸어보는 마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아무도 한 사람도 남아있지를 않을까. 나는 자박거리는 지난 겨울, 닮은 것들을 여미고 감추며 바람이 가라앉지 않는 건너편에서 여전히 사랑하고 있다. 겨울은 서로 닮아서 가운데 그쯤 누가 있지 않으면 분간하기 어렵지. 눈이 내렸고 쌓였고 그쳤고 녹기도 했으며 한자 한자 오래 걸려 적는 사람처럼 당신이 있다. 나는 거기까지 오래 걸어 다녀온 기분. 그랬다. 주로 읽고 있는 저서가 한나 아렌트의 책들인데,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건 사유하는 힘이라고 아렌트는 계속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유라는 것이 무엇인가, 뭐 되게 복잡하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결국 나에 대해서 숙고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 주변, 거기서부터 나까지 오는 그 과정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그건 별로 그렇게 철학적이지도 않고 근본적이지도 않은 거며, 인간 본의의 어떤 것, 내가 좀 더 바르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좀 더 도덕적일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것이 사회 전반에 있어서는 위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인이고 시집서점 주인이니까 시가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내일 둘이서 마주 앉아 잘못 배달된 도시락처럼 말없이 서로의 눈썹을 향하여 손가락을, 이마를, 흐트러져 뚜렷해지지 않는 그림자를 나란히 놓아둔 채 흐르는, 우리는 빗방울만큼 떨어져 있다. 오른뺨에 왼손을 대고 싶어져 마음은 무럭무럭 자라난다. 둘이 앉아있는 사정이 창문에 어려있다. 떠올라 가라앉지 않는 생전의 감정. 이런 일은 헐거운 장갑 같아서 나는 사랑하고 당신은 말이 없다. 더 갈 수 없는 오늘을 편하게 생각해 본 적 없다. 손끝으로 당신을 둘러싼 것들만 더듬는다. 말을 하기 직전의 입술은 다룰 줄 모르는 악기 같은 것. 마주 앉은 당신에게 풀려나간 돌아오지 않는 고요를 쥐어주고 싶어서
불가능한 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당신이 뒤를 돌아볼 때까지, 그 뒤를 뒤에서 볼 때까지. 시는 이렇게 종이에 얌전히 담겨 있기 위해서 쓰여진 게 아니고 사실은 언제나 소리가 되고 싶어 하는 장르라고 생각해요, 저는. 또 시는 소리로 낭독했을 때 완성되고, 그리고 읽었을 때 모르겠다고 했던 사람도 듣고 나서는 알겠다는 반응을 보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 시가 소리가 되었을 때 엄청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시는 이해를 할 필요가 없는, 이해받으려는 장르도 아니고 이해를 시킬 수도 없고 설명을 할 수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선이 듣고 좋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적합한 행위죠, 시를 낭독하는 건. 그래서 저는 낭독을 너무 좋아합니다. 음악의 부침. 낙원 악기상가를 떠도는 시인 루시에게. 흰 구두를 신고 휘파람으로 낡아가는 저기 루시가 걸어간다. 루시, 루시. 몸으로 말해야 한다면, 두려움 없이 시작해야 한다면, 루시, 난 겁 안 나. 그게 뭐가 중요하니? 패배를 사랑하는 건 우리의 직업병. 웃다가 쓸쓸해지는 건 얼굴이 미래를 보았기 때문. 아주 커다란 원을 그리다 지치고 싶다. 하늘에서 매미들이 다 쓴 날개를 떨어뜨리고 투명한 죽음들로 무거워지는 여름. 우리의 밤이 모여 백야를 낳고 종이다, 흰 종이다 글자들이 뛰어내리고 신발을 잃어버린 발들이 멀리서 걸어오고 있어. 그들을 기다리자. 힘이 센 혀가 그늘을 걷어내려다 한꺼번에 무너진다 해도, 무너져 흐른다 해도 물결치는 그늘과 파도치는 벽을 차고 넘어 노래해. 중요한 건 칼이 진정으로 날카로워 문장들이 겁에 질리는 거야. 그 짓을 오래 하다 나자빠진 저녁, 그게 시인이야. 루시, 난 겁 안 나. 나 여기 있어. 굴뚝, 얼굴, 입김이 내 집이야. 하염없는 공책. 하염없는 공책 한 마리 갖고 싶어. 끝장이 없는 것, 끝장이 없는 것. 몸을 덮을 수 있는 공책이라면 좋지. 무덤처럼 보이지 않는 덮개라면 괜찮아. 가장 좋은 건 미래가 없는 것. 시를 쓰면 시가 달아나는, 나풀거리는 경첩이 달린 공책. 수숫강으로 사랑을 지은 두 마리 짐승이 부러지는 비애를 먹고 사는 곳. 알고 있는 얼굴 위로 빗금을 그으면 틀린 얼굴이 되는, 잘생긴 글자들만 잡아먹히고 나만 아름다워지는 곳. 끝장이 없는 것, 끝장이 달아난 것. 당신 재산이 얼마요? 누가 물으면 달려가 공책을 들고 와야지.
통장처럼 공책을 내밀어야지. 쓸수록 가난해지는 진짜 공책이 내게 있어요. 히스테릭하게 자라는 나무를 뒤집어 쓰고 공책 안에 공책 안에 공책 안에 납작 눌린 어둠이 되겠어요. 말해야지. 창밖으로 음소들이 별처럼 뛰어내리고 정확하고 놀란 얼굴로 상처받은 문장이 사는 하염없는 공책 한 마리 갖고 싶어. 말릴 수 없는 것, 말릴 수 없는 것. 사랑이 직업인 사람이 백수가 되면 어떻게 되나요? 누가 물으면 돌멩이처럼 고요한 답이 뚝뚝 놓이는 곳. 영원과 풍차.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나니 밤이 왔습니다. 이불 밑으로 당신이 기어들어간 후 장례를 지냈지요. 무표정한 군인처럼 진군하는 날들. 나뭇잎의 뒷면 그 가느다란 인맥을 타고 4월의 하복부 그 아래 복숭아뼈 밑 까만 점 그 아래 작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할 일은 손톱만큼 작은 풍차를 돌리고 돌리기, 앉아있기, 앉은 채로 붕붕 떠있기, 이동하지 않고 한자리에서 부유하기, 돌리고 돌리기, 가만 손끝으로 작은 풍차를 돌리면 당신은 내가 그저 손가락을 까딱까딱 움직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영원이라면요? 영원히 풍차라면요? 밤에는 밤이, 낮에는 낮이 차례로 오고 당분간 이곳에 머무르기로 합니다. 돌리고 돌리기. 그리운 인류, 행렬에 밟힌 개미떼까지 모조리 지나가고 죽은 이들이 문을 열어 나를 부르고 머뭇거리다 사라질 때까지 돌리고 돌리기. 잊기로 할까? 누가 속삭이면 벼랑강 커다래지는 풍차를 돌리면서 영원이라면요? 어렸을 때 저는 동시를 굉장히 달달 외우는 아이였어요. 시켜서 어른들이 시켜서 그리고 잘 외우면 듣기 좋으니까. 근데 그게 제 몸에 좀 붙은 것 같아요. 동시에는 이제 언어, 아름다운 언어도 있고 음악성이 있으니까. 근데 이게 많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어떤 감정이나 생각 같은 게 밀려왔을 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게 시를 만났을 때 가장 해소가 되는 방법, 해결이 되진 않지만 저로서는 해소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15살 때부터 꾸준히 뭔가를 적고 써서 공책에 이렇게 잘 담아내고 이런 행위를 했는데 그게 시쓰기였더라고요. 밤의 식물원. 식물은 물결치는 밤의 머리카락, 묶을 수 없다. 목 뒤로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 작고 굵은 것을 잉태해 밤이 말한다. 비탈길을 타고 도망가.
뱀이 말한다. 모든 것에 스민 후 재빨리 사라지렴. 비가 말한다. 머리를 바짝 묶어 올린 여자아이. 목 뒤로 들어갔다 나온다. 그녀의 주변부가 된다. 목 뒤로 삐져나온 잔머리카락. 그런 게 되고 싶다. 아무렇게나 늘어진. 가느다란 인생, 고요의 일부. 누워 팔랑이는 것. 요 위로 떨어지는 몇 가닥. 당신의 무의식. 씻을 때 내 얼굴엔 밤, 비, 뱀이 내리고 층층나무 11그루 사이를 옮겨다니며 숨는 사람. 가느다래지느라 서 있을 필요도 없는 밤, 비, 뱀. 우선 시를 보는 것과 듣는 것은 대단히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른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책을 읽는 것만으로 좀 이해가 잘 안 되던 분들도 시인의 그 육성으로 시를 듣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소리와 감정이 이입돼서 더 이해가 직관적으로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양쪽 모두의 그 장점이 있고 또 맛이 있으니까 두루 좀 경험을 했으면 좋겠고, 특히나 낭독 같은 경우는 아직 생소한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좀 더 새로운 시의 그 경험이랄까요? 그런 즐거움이나 그런 것들을 좀 다양하게 맛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그리는 노래. 정원으로 이어지는 여러 갈래의 길에는 신도들이 늘어서 있고 신앙심을 시험하려는 듯이 줄줄이 대기열을 만들고 혀를 내밀고 있다. 혀 끝에서 신속히 흩어지는 것. 없었던 듯 새겨지는 것. 그것을 위해 나는 항상 배를 든든하게 채우고 낯가죽을 새롭게 하기를 그치지 않는다. 혀를 내밀며 드는 생각은 이것. 나는 대체 어떤 종류의 인간인가? 여러 갈래의 길로 이어지는 정원에 서서 향나무의 뒤틀림에 경탄했다. 저렇게 뒤틀릴 수만 있다면 개발 중인 신도 두렵지 않을 텐데. 비늘 조각이 육질화된 향나무를 보며 향나무 좋지, 나도 좋아해 말씀하시던 신부님은 맥주 마시러 갔고, 나는 이제 내 팔다리의 멀쩡함을 입증하기 위해 뇌에 대타격을 입은 사람의 말을 빌려 쓴다. 탁구하던 사람, 술집 하다가 망한 그 사람. 종이 울리면 슬프지는 않았다. 신앙을 잃은 사내 아이의 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났다. 마지막으로 만지고 또 냄새 맡았던 전도서의 겉표지 냄새.
천막에서 축사로 함께 걸었다. 목적 없는 것처럼 정말로 없었으니까. 걷는 건 우리의 의식이었다. 갈 곳 없이 갈 때까지 가보는 일. 도시 건물의 그림자가 우리 어깨를 덮을 때 우리는 우리가 있던 농촌을 생각하며 눈 감았다. 눈 뜨면 거기에 성장 중인 푸른 벼들이 있었으니까. 걸어가며 논밭은 민족의 풍경이라 말하고 논두렁 옆에서 썩어가는 컨테이너에 그려진 오망성을 보며 컨테이너 속에서 일어날 일에 대해 생각하면서 헐린 첨탑을 보면서 망가진 축사를 죽은 개를 보면서 우리는 걸었다. 봄에서 여름까지, 여름에서 가을, 겨울까지. 봄의 천막에서 여름 하우스로, 가을 창고에서 겨울 축사로. 한 마을의 초입으로 들어가 다른 마을의 초입으로 나오는 동안 우리는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해 생각했다. 가령 함께 걷는 일. 이미 함께 걷고 있지만 이런 상상 속에서나 걷는 일 말고, 알고 보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일 말고, 여전히 네가 그를 사랑하는 일 말고, 걷다 보니 더 걸을 수 있는 길은 없고, 우리에게 남겨진 길이라곤 눈밭 위에 찍힌 개 발자국의 간격들밖에 없는, 그 일어나지 않을 시간 속에서 우리는 안개 낀 논밭의 환상 방황에 빠질 수 있었고, 사람 없는 폐가를 고쳐 살 망상을 할 수 있었고, 냄새와 위험을 결부시키지 않을 수 있을 미래에 대한 의견들을 가질 수 있었다. 이건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믿음에 대한 평가냐고 너는 물었어. 사랑은 닿을 데 없어도 우리를 한없이 걷게 만들지만, 사랑은 그래서 발을 망가뜨려 놓지만, 한없이 걷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다. 음악이 끝난 것처럼.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일어났어야 할 일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해. 의식을 마치기 위해 나는 조금 더 걸어야 했다. 완공되지 않았던 도로 공사장이 있던 곳을 넘어 어떤 길일지 예상되지 않던 곳을 넘어. 물의 감정. 나는 물을 좋아하고 너는 물을 좋아하지 않는다.
우리는 갈증으로 대립한다. 물은 너의 감정이다. 너의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컵이 바뀌고 물의 온도가 달라진다. 태도는 미온적이다. 너는 웅크리고 있거나 드러누워 있다. 나갔다 돌아오면 방은 침수되어 있다. 너는 금붕어 2마리를 기르고 있다. 그것들은 서로 먹고 교배하고 낳고 먹기를 반복한다. 창은 굳게 닫혀 있다. 이대로는 익사할 거라고 말한다. 너는 듣지 않는다. 벽지는 자주 바뀐다. 붉었다가 푸르렀다가 꽃잎 무늬였다가 방울 무늬가 된다. 나갔다 돌아오면 방은 침수되어 있다. 벽지는 젖어 있다. 너처럼 물고기들은 벽의 감정을 배운다. 바라보거나 바라보지 않거나. 물고기는 식탁 유리를 좋아하고 창의 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유리를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살아있는 아무것도 기르지 않는다. 그것들은 서로 먹고 교배하고 낳고 먹는다. 우리는 생활로 대립한다. 나는 출근하고 너는 출근하지 않는다. 나는 말하고 너는 말하지 않는다. 나는 사랑하고 너는 사랑하지 않는다. 너는 젖고 나는 젖지 않는다. 이대로는 익사할 거라고 말한다. 너는 듣지 않는다. 창은 굳게 닫혀 있다. 빛은 닫힌 창으로 들어온다. 너는 물을 마시고 물을 준다. 나는 물을 마시지 않고 물과 빛이 섞이는 양상을 바라본다. 붉은 컵에 담은 물은 붉은 물이 되고 푸른 컵에 담은 물은 푸른 물이 된다. 물고기들은 빛나는 물의 양상을 배운다. 시는 짧아서 좋았습니다. 쓰는데 짧아서 좋았고요. 읽는데 짧아서 좋았어요. 근데 이런 짧은 단편들을 통해서 저의 생각들을 풀어낼 수도 있고 또 남의 생각들을 읽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쓰는 행위와 읽는 행위를 통해서 제가 해방된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매력에 빠져나오지 못해서 시를 더 깊게 파고 들어간 것 같아요. 이후에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멈춘 뒤에도 뭔가가. 지금 나는 보고 있다. 내 눈과 입으로, 내 손과 발로, 뇌로, 척추로. 깎여 나가는 것들, 별, 먼지들. 사각형 방공호 위의 모닥불 소리. 따뜻한 곳에 있으면 나까지 모르게 되고 차가운 곳에 있으면 무언가를 찾게 된다.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멈춘 뒤에도 뭔가가. 엔진이 멈춘 뒤에도 엔진이, 열차가 멈춘 뒤에도 열차가, 사랑이 끝난 뒤에도 사랑이, 애도가 끝난 뒤에도 애도가, 쇠빙선이 멈춘 뒤에도 갈라지는 유빙 소리가, 새가 멈춘 뒤에도 쏟아지는 숲의 정적 같은 소음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뭔가가 계속되었다. 내가 멈춘 뒤에도 나의 자녀가 가령 냄새로 또한 소리로 분명히 사물로 아마도 말 파편으로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내가 계속되었고 내가 아는 세상이 멈춘 뒤에도 내가 모르는 세상이 계속되었다. 세상 좋아지고 세상 어느 부분이 멈추고 가령 우리의 문학이 회전하던 대관람차가 그라운드 위의 축구공이 세상 통째로 멈춘 뒤에도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내가 누워 있을 때, 너의 곁에 있을 때, 춥구나 추워 말할 입 없을 때, 입 썩었을 때, 대체 누구들이 모여 불을 피워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내가 도시의 자네 아니고 내가 자연의 생각 아니라고 살아 그렇게 신앙했었다. 이후에는 이제는 나의 재배치, 나란 이벤트, 교회가 불타는 이미지만큼 교회의 텅 빈 공간감을 사랑했었다. 뭔가가 계속되었다. 뭔가가 재된 뒤에도 뭔가가 그런 이후에 정말로 그런 이후에